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중 무역 협상 스몰 D 소식에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각각 2060선과 640선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년 4개월 만에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부분 합의를 이룬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4일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중국 수출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개입과 딸의 입시 특혜 등 각종 논란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입니다. 이미 검찰개혁안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웅진-코웨이 지분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넷마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사와 렌털업계 1위 사업자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이종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쌀쌀한 가을바람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머니W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끈후끈 데워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영동 전문가, 강영균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워낙에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나왔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인조고기인 식물성 고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인싸 소식으로 꼽아봤는데요. 당초 주목을 받고 있었던 돼지고기와 같은 대체육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됐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커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향했고 그곳이 바로 식물성 고기 관련주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이 식물성 고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관련주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깔려 있다고 하네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싸이면서도 아싸일 수 있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치 가을 전어철에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처럼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 반도체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가을에 있었던 악재들을 하나씩 훌훌 털어내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몸짓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신중한 매매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과거의 판단 기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 앞으로도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아뿔싸, 우리 주식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5G 정말 좋습니다. 올해 통신주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5G 가입자 수가요. 반년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전문가들은 5G에 대한 투자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5G 네트워크 개선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역시 함께 팔로우업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입니다. 네, 다음 아싸 소식은 스마트폰 부품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요, 최근 폴더블 폰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잘 따라가거나 혹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생존에 성공한 업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부품업계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어서요. 투자자들이 실적 좋은 스마트폰 부품사를 선별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업체 간에 펀더멘탈적으로 양극화도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이어서요. 옥석 가리기 굉장히 매우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계속되는 돼지열병 소식에 식물성 고기 관련주가 뜬다는 흥미로운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반도체와 바이오주 투심 회복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심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해 망설이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G가 정말 좋지만 고전하는 통신주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또 관련 이슈도 다뤄봤고요. 서열이 정리되는 스마트폰 부품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소식까지 자 오늘도 이 쟁쟁한 4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4가지의 소식도 좀 전해졌는데 한 3가지 정도는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인 것 같고 하나 정도는 좀 테마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돼지열병으로 인한 이제 식물성 대체고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1%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 시장을 좀 압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테마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약세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새로운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돼지열병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다 할 원인 규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 번씩은 변동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반사적인 이익인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ASF 확산에 따라서 대체육 시장에 대한 성장이 좀 새롭게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판매망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유통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체육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부각될 수는 있지만 뭐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죠? 건강식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은 이미 성장 가도로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들 자체가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웰빙 트렌드에 따라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돼지열병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좀 차분하게 좀 관심을 조금씩은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돼지열병과 관련해가지고 식물성 대체고기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F의 그 열병이 워낙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육시장의 성장이 부각되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웰빙 트렌드에 따른 국내 관련 기업의 성장성을 기대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강영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집중하고 있는 아싸 인사 중에서는 서열 정리가 되는 스마트폰 부품주 양극화 심화가 된다라는 소식에 제가 집중해 봤는데요. 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지금 폴더블 폰과 뭐 최근에 핸드폰의 스펙을 좌우할 수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예전에 뭐 수혜를 받았던 뭐 핸드폰의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적인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케이스를 받았던 그런 사업들의 수혜주들은 지금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희 레이클럽에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의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실적이 포함되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종목들을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올해만 들어서 84%가 올랐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큐트라고 해서 인수 회로기 하는
업체인데 삼성전기가 회로 기판 사업을 축소한다는 그런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7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전 시간에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4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폴더블폰, 지금 폴더블폰 1이 완판되었죠. 그리고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 그 폴더폰 2가 역시 그것도 완판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올 갤럭시 S11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크게 스펙이 좋아지는데 그것도 역시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카메라에 관련된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에 관련된 종목들은 미래 가치가 있고 실적이 잘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좋은 종목들, 저희가 계속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좋은 종목들을 가져 나오니까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면서도 실적까지 좋은 그런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폴더블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 소식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반영된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들썩이게 한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오늘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역사적인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래로요. 1년 4개월 만에 5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게다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그런 기대감까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장중에 5만 300원까지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1.73%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요. 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웅진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웅진 코웨이가요. 이 넷마블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웅진이요. 상한가까지 돌아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게임 업체 넷마블이 또 국내 최대 정수기 렌탈 업체인 웅진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좀 더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웅진 이 같은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요.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1,7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필룩스 역시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필룩스 면역 항암제 미국 임상 2상 신청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면역 항암제의 경우는요. 미국 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완료되면 곧바로 바로 이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 함께 전해지면서요. 결국에는 장 후반 들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1,260원 오르면서요. 5,4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보시겠는데요. 자,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GC 녹십자 웰빙.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공모가를 상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거래 대금까지 굉장히 많이 몰린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5%대 강세 보였습니다. 600원 오르면서요. 12,500원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이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국 테마주로 관련이 됐었던 이 화천 기계가 오늘 2시경 이후부터 이러한 이슈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한가까지 미끄러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3,1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정말 오랜만에 실적 양호 소식이 발표되면서 5만 원을 넘어섰고 웅진도 상한가 인수 소식에 좀 상승을 했고요. 필룩스도 면역 항암제 임상 이상 소식에 꽉꽉 채워서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주인 녹집자 웰빅도 함께 상승을 했고요. 화천기계만 또 정치 테마주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 중에서 최영동 전문가님은 먼저 어떤 종목을 콕 집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저 5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4종목 정도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고 네. 마지막 종목 화천기계가 지금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만큼 정치 테마주가 가지고 있는 뭐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를 끌어줄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악재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노출이 돼 버리게 되면 이렇게 또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테마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위험 요소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화천기계가 상대적으로 하한가로 좀 진입이 되는 과정에서 또 반대급부적으로 뭐 다른 이제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는 또 기현상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테마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수익률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서 화천기계를 말씀드리고요.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고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들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향후에도 좀 잘 대응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화천기계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화천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치 테마주의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수반된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강영균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눈여겨보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예, 제가 주의 깊게 본 종목은 필룩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필룩스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FDA 임상 이상 개시 소식이 급등했습니다. 보통 FDA 임상은 3상까지 있는데 이 지금 필룩스가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필룩스의 미국의 자회사인 바이러진이 면역 항암제를 FDA에 승인을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2상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상을 만약에 좋은 성과가 다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3상이 통과된다라는 소식과 거의 비슷한 레벨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갔을 때부터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간이 한 7만 5천 주를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기간이 매수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상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2018년도 4월 달에 3만 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가 최근 2019년도 들어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바닥을 횡보하는 그림에서 대량 거래 한 490만 주, 4,900만 주죠. 4,900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은 오늘 하루 동반되면서 이 거래량은 지금까지 올해 그리고 작년까지 합쳐서도 재작년까지 합쳐서도 이 정도 거래량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1선과 60선을 다 돌파하고 120선을 앞에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의 그림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선이 20주선을 돌파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도 갭을 들어서 상승할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감도 되게 큰 만큼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나왔고요. 접근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을 때 그렇다고 따라가진 마시고 조금 눌렸을 때 지금 한 5,460원이니까 그 갭 들고 나서 지금 구간 사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필룩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소식, FDA 임상 이상 개시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네, 필룩스 앞으로 제대로 상승할 것 같은데요.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시원하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 또 매수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머니W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요,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8801번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나왔었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와주셨던 최영동 전문가님, 와 1.62%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썬데이토즈가 아이쿠야 편입에 실패를 했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최영동 전문가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 안 알아맞혀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시는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균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여러분,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나와주신 이 종목, 여러분 왠지 다 알아맞추실 수 있을 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총 5글자인데요. 이 5글자 최근에요. 원래 사업 같은 경우는 만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였을까요? 이 게임을 인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게임이요, 히트가 그냥 제대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투데이 핫 종목에서 제가 여러 번 특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법할 정도로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크게 그려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기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오늘은 월요일 밤이니까 특별히 드리면 이 종목, 이 게임 바로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이죠. 자, 어떤 종목인지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과연 이 종목 왜 가지고 와주셨고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잠시 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또 다른 전문가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승자시기도 합니다. 추세 추종 대시제 포착 기법 레이클럽의 최영동 전문가십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요, 5글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소, 중, 대, OLED 증착 장비를 하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의 공급 계약 이슈로 얼마 전에 또 크게 강세 움직임을 그려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종목 과연 내가 생각했던 종목이 맞는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께서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시크릿 종목과 함께 또 여러분 간단하게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절한 최영동 전문가의 상담까지 여러분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영균 전문가와 함께 에오스 레드를 만든 그 종목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첫 번째 시간은 강영균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이 저번 주에 이제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 아쉽게 실패한 종목, 편입에 실패한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썬데이 토즈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급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기보다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18,000원 정도 이하에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오면 좋겠지만 안 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오게 되면 잡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오늘 18,000원 이탈하는 그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종가상에서는 18,250원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림인데요. 저희 방송을 주의 깊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썬데이 토즈를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18,000원 이하에서 한번 좀 잡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되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주봉상의 그림인데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급등한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칠 때 보통 1주, 2주에서 한 3주 정도, 1주는 아니고요. 조정 구간을 거치면 1주 아니면 3주 정도를 최소한 3주 정도는 거쳐갑니다. 3주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20주 전에 닿았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제가 사인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니까 지금부터 계속 아래로 매수해 보신다면 충분히 조정 구간 거치고 나서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그림을 봐서도 대량 거래에 동반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썬데이 토즈 아쉽게 매수에 실패를 했지만 지금의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영우 DSP입니다. 전문가님, 여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시초가에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그때 매수가가 1,670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670원인데 그때 제가 왜 시초가에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21선에 닿을 때쯤에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역시 이게 이탈하긴 했지만 오늘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그림에서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영우 DSP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OLED 그 마지막 후공정 처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수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굳건히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시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우 DSP도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면 꼭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종목은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이 미스터 블루는 만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웹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밤새서 보는 정도로 열정적으로 보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웹툰에 대한 그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미스터 블루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그래서 갖고 오신 건가요? 예, 그래서 갖고 온 거긴 하지만 네. 미스터 블루가 최근에 많이 실적을 좋게 찍혔던 이유는 물론 웹툰이 되게 좋게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웹툰 쪽에서 제작하고 그 판매하는 그런 쪽이 되게 좋게 돼서 성장한 것도 있는데 이 회사가 2016년도에 네. 그 에오스라는 그 게임을 IP를 사들이면서 한 45억 원 정도 들여서 사들였죠. 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개발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좋게 찍힐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조정 구간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웹툰 시장은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12%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웹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 미스터 블루는 웹툰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이 한 12% 정도 성장했다면 미스터 블루는 한 18%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 7월 기준으로 한 522만 명 정도 그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안에서 놀죠. 네, 집에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들고서 네.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서 웹툰을 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거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 블루가 두 가지의 그런 계절적인 테마로 속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의 주가 모습과 그런 수급적인 부분 되게 좋기 때문에 한번 네. 가져나와.
나왔습니다. 오, 또 의외로 그 겨울 테마주로 안에서 집에서 노니까 웹툰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아까 웹툰의 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회사의 미스터블루의 자회사도 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오스 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에오스 레드 딱 보면요,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모바일 앱 마켓 매출 순위 2위라고 했습니다. 2위면 대박 아닌가요? 이거 정말 잘 된 거잖아요. 전문가님, 이거가 인기가 좋으면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2위, 제가 파악한 4위였는데 벌써 2위까지 됐네요. 여기 네. 광고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2위까지 네. 올라왔습니까? 네. 네, 지금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앱스토어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앱스토어에 출시한 것도 아닌데 네. 카카오로 통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앱스토어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적으로 많이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더 매출이 더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지금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스터 블루를 많은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작성했을 때 한 7월 달까지만 해도 미스터 블루의 영업 매출액을 한 350억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예상치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매출액을 한 85% 정도 더 올려서 한 640억 원 정도로 올려서 찍힐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7월 달까지만 해도 55억 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3분기에 찍힐 거와 4분기에 찍힐 거를 예상해 본 결과 한 197억 원으로 한 257%더 와. 업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만큼 에오스 레드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네. 그렇게 지금 이게 실적으로 계속 반영된다면 3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4분기도 되게 좋게 나올 거라고 보기 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에오스 레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5월인가 6월 달부터 한 3,000원이었던 주가가 11,800원? 11,550원까지 찍으면서 한 300% 정도 올라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선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때에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가 조정하는 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고 오늘 21선을 잘 지지되고 있는 이 그림에서 타이밍이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주먹을 탁 치셨어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 기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에오스 레드 정말로 실감 있게 저 영상도 잘 만들고 하고 싶게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게임도 잘 되고 웹툰도 잘 되고 이렇다면 너무 매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수급 흐름은 좀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 미스터 블루가 수급이 좀 되게 희한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주가가 네. 지금 한 5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7월 달까지 주가가 300%나 상승을 했는데 오. 기관에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오히려 9월 달에부터 9월 2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 하락하면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 이 구간대에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예, 기관이 그렇게 지금 판단한다고 보통 기관이 좀 약간 한 발 늦긴 하거든요. 외국인보다는. 근데 지금부터 기관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의 이 선반영된 이 주가의 흐름보다 앞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반영된 종목에 집중하라.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되게 엄청나게 기대했던 실적보다 엄청나게 높이 찍힐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4분기 실적도 더 높이 찍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관적인 수급 모습이 지금 되게 좋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터지네요.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기간이 천천히 하지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온다고 하고 또 외국인까지 가세했다고 하니까 수급 흐름도 원활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정말 좋은 종목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하니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메이저 수급이 오늘에서만 계속해서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강영균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미스터 블루였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또 판넬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판넬 봐주실까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요. 최근 에오스 레드 흥행에 따라서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게다가 또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만화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웹툰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대될 것이다.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이요.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에오스 레드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실행이 되고 하면서 그 기대감, 그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메이저 수급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기관이요. 주가가 크게 올랐었을 때는 별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잘 시그널로 포착해 가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강영균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전문가님, 예. 게임 좋아하시나요? 좋아했는데 지금은 게임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아, 게임보다는 주가 분석이 더 좋다, 예. 수급 분석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근데요. 이거 한번 다시 봐주실까요? 이거 봐주시면요. 이 6월 달쯤인데요. 2,900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이 6,900원 정도니까 거의 지금 3배 정도가 뛰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3개월 만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뭔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같기도 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게임은 이미 다 나온 거고 더 모멘텀 기대할 거 없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많은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네. 이 미스터 블루가 주가가 한참 상승했을 때, 네. 그 PER이라고 하죠. 그 PER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찍혔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그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주가가 한 3배 올랐기 때문에 되게 높은 건 아닐까라고 판단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적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히는 부분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PER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었을 때 3분기 실적 발표되고 4분기 실적 발표되면 더 추가 상승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그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배 이상 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더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지금 21선을 계속 닿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거래 전에도 한번 닿았었고, 그래서 지금 21선 닿는 6,990원의 종가를 찍혔는데 내일 시초가 부분에 매수를 바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에 고점을 찍었던 한 전고점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그 정도의 매물이 좀 형성돼 있었던 10,000원 정도 부분이 목표가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에서 이때 돌파할 때 거래량에 따라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한 5,500원 정도 짧은 건 아닌데 여기에 수급이 들어와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던 5,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아주신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당장 내일 매수가 시초가에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 두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정말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제 이니스 질문을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요. 정말 상쾌했습니다, 전문가님.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한 페이지에 정리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 시장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시한 게임까지 흥행하고 있으니까 호실적이 예상되고요.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딱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시초가 그대로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내려와서 10,000원 부근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5,500원입니다. 손절 라인 5,500원 생각하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과 게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미스터 블루.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즈인가 스탁세즈 두 번째 시간은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OLED 분야에서요.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느 정도 알아주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창 좀 신나게 좀 달리다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4%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좀 보여줬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기술력이 좀 담보가 되고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증착기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1006세대 OLED 생산에 필요한 증착기를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인정을 하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회사의 제품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1인자는 1인자로 또 알아본다는 좀 관점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업체 또 연구 개발용 OLED 증착 장기를 만들어가지고 각사의 제품을 좀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OLED 증착기 부분에 있어서는 선두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자리를 좀 확고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가 알아본 1인자는 1인자를 알아본다. 이게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선익 시스템의 장비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1세대, 2세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무려 6세대를 거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렇게 6세대 장비를 개발했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뭔가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개선이 되면 뭐 실적이 더 많아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세대가 증가가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 고도화가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면적에 대한 증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중형, 뭐 소형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OLED가 장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LG전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TV 판매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TV 판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OLED TV 판매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물론 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LC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내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이 OLED라는 디스플레이 제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됐었을 때 과연 증착기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LCD 같은 경우는 필름을 계속 여러 겹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OLED라는 이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광원들을 하나하나씩 다 하나하나? 찝어내는 거죠. 찝어가지고 그 고도의 위에다가 기술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네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고르게 증착이 되는 부분들, 필름을 고르게 증착이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만큼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연구 장비라든지 그리고 실용화 장비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뭐라 해야 될까 벤더사로서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확고하다라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뭐 7세대도 마찬가지고 8세대도 마찬가지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연구용 장비를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차후에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중국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뭐 7세대, 8세대 라인 자체가 증설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동사가 생산해주는 연구 개발용 장비로 이 라인 자체를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익 시스템에 상용화된 그러한 이제 장비들을 또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연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이 두 개만 해도 정말 대박인데 또 OLED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아까 중국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국과도 최근에 계약을 성립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정말 큰 호재이고 실적은 당연히 따라주겠네요. 예, 그만큼 일단은 뭐 중국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도까지 13조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13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투자 모멘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23일 날 실적 발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뭐 다시 한번 또 IT 쪽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좀 따라잡기 위한 또 투자 모멘텀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올해로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20년, 20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중국의 OLED 패널 업체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신규 발주 예상이 되는 업체들이 한 4군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로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GVO, 그다음에 티안마라든지 BOE까지 뭐 계속적으로 좀 이미 발주를 했었던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스케줄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선익 시스템이 만들어내주고 있는 증착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얼굴이 안 보여서 아쉬운데 정말 확신하게 하는 거 저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익 시스템 앞으로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할 것 같은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빨리 잡으셔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최영동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 따져볼까요? 자, 먼저 보시면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중착기를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 중, 대 OLED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책임질 수가 있겠죠. 이 장비 개발 이후에는 생산 수율이 개선될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중국에 대한 신규 발주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기대된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또 36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를 공급 계약했다는 뉴스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선익 시스템 제가 또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좀 강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전문가님. 조금 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OLED 시장, 뭐 삼성에서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이후에 OLED 시장이 막 급등하나 했더니 사실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OLED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OLED를 투자하셨던 분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굉장히 좀 큰 금액의 투자가 들어갔는데 주가는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밀리는 흐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면을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딱 뛰어들 때 1등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1등 아니면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뭐 산업 생태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를 좀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세척법해주고 투자를 안 할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좀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파이 자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이를 나눠 먹는 개념이 아니고 파이를 그러니까 키우는 그러한 거에 포지션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2파전으로 갈 수 있는 OLED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까지 다시 한번 좀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3파전 그리고 파이가 적정 수준에 키워진 이후에 나눠 먹기 시계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고점들을 논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너무 현 시점에서 고점을 논한다는 거는 너무 이르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예, 자 심플하게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87 좋은 흐름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20에서에 대한 고점 돌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약간은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시초가 부분보다는 9,000원대, 20일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대에서 저희가 물량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익 관점에서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1,000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이겠죠. 7,500원대로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선익 시스템에 대한 가격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모아서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선익 시스템즈 굉장히 많은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 증착기 관련해서 있었고 또 신규 발준 업체에 따라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접근은요. 매수가는 살짝 눌린 9,000원 그리고 목표가 11,0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려다보자. 손절 라인 7,500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OLED 증착기의 최고를 꿈꾼다 선익 시스템이었고요. 마지막 찬스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스에즈 함께했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최용돈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공개하는 시크릿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